이별 후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배신이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의도적인 침묵, 즉 노 콘택트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심리적 단계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지혜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거절의 아픔과 통제력 상실. 당신이 사라진 후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바로 거절감의 쓰라림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별을 원하지 않았던 당신이기에 당연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배경처럼 당신을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든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이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든 말이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관심도는 상대방보다 훨씬 높았기에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이 제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따뜻한 위로, 정서적 지지, 무한한 신뢰, 안정감,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주던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 말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길들여진 작은 고양이가 아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의 호랑이에게 더 큰 존중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절의 아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려면 절대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와 같은 경고는 충격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익숙함이 사라진 공허함. 거절의 아픔이 지나가면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거나 원한다고 착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바운드 관계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채운 빈자리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떠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다가 너무 무거워져 끊어낼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일이나 친구 혹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잠시 주의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던 걸까?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물음표는 거꾸로 뒤집으면 갈고리가 됩니다. 이 수많은 질문의 갈고리들이 상대방을 당신에게 다시 올가매고 당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어쩌면 이별을 결정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있는 거지? 왜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나를 의식하는 듯한 슬픈 글을 올리지 않는 거지?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100% 접근 가능했던 당신의 세계에 이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염탐하며 당신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유령처럼 지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평소처럼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둘 다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죠.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봐. 나 없이도 더 행복하구나.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심지어 공통의 친구에게 연락해 당신의 소식을 떠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궁금해서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으면 상대가 나를 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4단계, 후회와 자기 성찰. 당신에게서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게 된 상대방은 이제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부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더 노력해볼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온전히 홀로 남겨졌고 비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의미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당신의 반응을 살필 겁니다. 보통 이런 연락은 감상에 적기 쉬운 늦은 저녁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힘의 추는 당신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찔러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당신을 되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궁금해하고 당신에게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정말 그녀를 영원히 잃은 건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된 이상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상대방이 온전히 느끼게 하십시오. 5단계,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내적 갈등.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갈등과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자 그 자유는 곧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섣불리 그들의 연락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그 감정 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짧았던 안도감은 결국 깊은 후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죠.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차단했다가 다시 풀거나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꼬박꼬박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행복한 척 연기하며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려 할 겁니다.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마침내 진심이 담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6단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상대방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이별 초기에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을 이제 상대방이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잃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완전히 잊혀졌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떡하지?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을 병들게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나 대화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빛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버렸거나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 사람과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극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관계의 역학을 재정립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되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존중이 가득. 이별 후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배신이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의도적인 침묵, 즉 노 콘택트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심리적 단계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지혜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거절의 아픔과 통제력 상실. 당신이 사라진 후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바로 거절감의 쓰라림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별을 원하지 않았던 당신이기에 당연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배경처럼 당신을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든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이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든 말이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관심도는 상대방보다 훨씬 높았기에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이 제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따뜻한 위로, 정서적 지지, 무한한 신뢰, 안정감,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주던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 말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길들여진 작은 고양이가 아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의 호랑이에게 더 큰 존중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절의 아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려면 절대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와 같은 경고는 충격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익숙함이 사라진 공허함, 거절의 아픔이 지나가면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거나 원한다고 착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바운드 관계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채운 빈자리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떠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다가 너무 무거워져 끊어낼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일이나 친구 혹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잠시 주의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던 걸까?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물음표는 거꾸로 뒤집으면 갈고리가 됩니다. 이 수많은 질문의 갈고리들이 상대방을 당신에게 다시 올가매고 당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어쩌면 이별을 결정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있는 거지? 왜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나를 의식하는 듯한 슬픈 글을 올리지 않는 거지?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100% 접근 가능했던 당신의 세계에 이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염탐하며 당신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유령처럼 지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평소처럼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둘 다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죠.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봐. 나 없이도 더 행복하구나.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심지어 공통의 친구에게 연락해 당신의 소식을 떠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궁금해서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으면 상대가 나를 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4단계, 후회와 자기 성찰. 당신에게서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게 된 상대방은 이제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부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더 노력해볼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온전히 홀로 남겨졌고 비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의미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당신의 반응을 살필 겁니다. 보통 이런 연락은 감상에 적기 쉬운 늦은 저녁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힘의 추는 당신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찔러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당신을 되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궁금해하고 당신에게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정말 그녀를 영원히 잃은 건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된 이상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상대방이 온전히 느끼게 하십시오. 5단계,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내적 갈등.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갈등과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자 그 자유는 곧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섣불리 그들의 연락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그 감정 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짧았던 안도감은 결국 깊은 후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죠.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차단했다가 다시 풀거나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꼬박꼬박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행복한 척 연기하며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려 할 겁니다.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마침내 진심이 담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6단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상대방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이별 초기에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을 이제 상대방이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잃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완전히 잊혀졌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떡하지?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을 병들게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나 대화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빛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버렸거나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 사람과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극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관계의 역학을 재정립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되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존중이 가득. 이별 후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배신이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의도적인 침묵, 즉 노 콘택트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심리적 단계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지혜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거절의 아픔과 통제력 상실. 당신이 사라진 후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바로 거절감의 쓰라림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별을 원하지 않았던 당신이기에 당연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배경처럼 당신을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든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이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든 말이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관심도는 상대방보다 훨씬 높았기에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이 제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따뜻한 위로, 정서적 지지, 무한한 신뢰, 안정감,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주던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 말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길들여진 작은 고양이가 아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의 호랑이에게 더 큰 존중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절의 아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려면 절대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와 같은 경고는 충격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익숙함이 사라진 공허함, 거절의 아픔이 지나가면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거나 원한다고 착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바운드 관계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채운 빈자리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떠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다가 너무 무거워져 끊어낼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일이나 친구, 혹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잠시 주의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던 걸까?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물음표는 거꾸로 뒤집으면 갈고리가 됩니다. 이 수많은 질문의 갈고리들이 상대방을 당신에게 다시 올가매고 당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어쩌면 이별을 결정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있는 거지? 왜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나를 의식하는 듯한 슬픈 글을 올리지 않는 거지?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100% 접근 가능했던 당신의 세계에 이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염탐하며 당신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유령처럼 지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평소처럼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둘 다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죠.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봐. 나 없이도 더 행복하구나.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심지어 공통의 친구에게 연락해 당신의 소식을 떠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궁금해서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으면 상대가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4단계, 후회와 자기 성찰. 당신에게서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게 된 상대방은 이제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부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더 노력해볼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온전히 홀로 남겨졌고 비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의미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당신의 반응을 살필 겁니다. 보통 이런 연락은 감상에 적기 쉬운 늦은 저녁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힘의 추는 당신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찔러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당신을 되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궁금해하고 당신에게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정말 그녀를 영원히 잃은 건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된 이상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상대방이 온전히 느끼게 하십시오. 5단계,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내적 갈등.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갈등과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자 그 자유는 곧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섣불리 그들의 연락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그 감정 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짧았던 안도감은 결국 깊은 후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죠. 이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유치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차단했다가 다시 풀거나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꼬박꼬박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행복한 척 연기하며 당신의 질투를 유발하려 할 겁니다. 당신이 먼저 침묵을 깨고 연락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더욱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마침내 진심이 담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6단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결국 상대방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이별 초기에 느꼈던 바로 그 두려움을 이제 상대방이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잃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완전히 잊혀졌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떡하지?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을 병들게 할 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당신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집이나 직장 앞에 나타나 대화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빛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버렸거나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 사람과 다시 만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별 후의 침묵은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극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관계의 역학을 재정립하며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되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되찾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사랑과 존중이 가득. 이별 후 침묵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배신이나 무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이별 후 의도적인 침묵, 즉 노 콘택트가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그 심리적 단계를 깊이 있게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앞으로의 관계에 긍정적인 지혜를 더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거절의 아픔과 통제력 상실. 당신이 사라진 후 상대방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바로 거절감의 쓰라림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별을 원하지 않았던 당신이기에 당연히 어딘가에서 자신의 주변을 맴돌며 슬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언제든 자신이 원하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배경처럼 당신을 여겼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든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이든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든 말이죠. 관계 속에서 당신의 관심도는 상대방보다 훨씬 높았기에 그들은 당신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 당신이 제공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따뜻한 위로, 정서적 지지, 무한한 신뢰, 안정감,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주던 모든 긍정적인 가치들 말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길들여진 작은 고양이가 아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의 호랑이에게 더 큰 존중심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절의 아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하려면 절대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와 같은 경고는 충격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강타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계획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믿는 친구라도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익숙함이 사라진 공허함, 거절의 아픔이 지나가면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원했던 것이거나 원한다고 착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바운드 관계라고 부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하게 채운 빈자리는 결국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떠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사슬은 너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다가 너무 무거워져 끊어낼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곁에 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별 후에도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일이나 친구 혹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잠시 주의를 돌릴 수는 있겠지만 당신의 존재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던 걸까? 벌써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들을 괴롭힐 겁니다. 물음표는 거꾸로 뒤집으면 갈고리가 됩니다. 이 수많은 질문의 갈고리들이 상대방을 당신에게 다시 올가매고 당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어쩌면 이별을 결정한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3단계,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랑 있는 거지? 왜 소셜 미디어에서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나를 의식하는 듯한 슬픈 글을 올리지 않는 거지?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전에는 100% 접근 가능했던 당신의 세계에 이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집착에 가까운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모든 것이 연결된 소셜미디어 시대의 이 단계는 매우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염탐하며 당신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유령처럼 지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평소처럼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둘 다 효과적입니다. 인간은 미지의 영역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는 빈 공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죠.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온갖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봐. 나 없이도 더 행복하구나.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당신이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는 생각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심지어 공통의 친구에게 연락해 당신의 소식을 떠보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냥 궁금해서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겠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을 끊으면 상대가 나를 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4단계, 후회와 자기 성찰. 당신에게서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게 된 상대방은 이제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부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 더 노력해볼 걸 그랬나?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라는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온전히 홀로 남겨졌고 비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쩌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고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의미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며 당신의 반응을 살필 겁니다. 보통 이런 연락은 감상에 적기 쉬운 늦은 저녁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힘의 추는 당신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찔러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당신을 되찾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더 궁금해하고 당신에게 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답장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내가 정말 그녀를 영원히 잃은 건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게 된 이상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상대방이 온전히 느끼게 하십시오. 5단계, 안도감과 후회 사이의 내적 갈등. 당신이 처음 사라졌을 때 상대방은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니까요. 갈등과 압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자 그 자유는 곧 텅 빈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섣불리 그들의 연락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그 감정 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들의 짧았던 안도감은 결국 깊은 후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면